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시선을 피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죠. 인간의 감정은 참 묘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싶을 만큼 강렬하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숨기려 해도 몸짓과 행동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언어입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몸과 행동으로 전달되는 특별한 감정의 신호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궁금하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첫 번째 언어, 시선이 머무는 곳.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할 때 정말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걸까요? 인간의 시선에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오래 바라보고 관심 없는 것은 스쳐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의 눈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저 본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마치 상대방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려는 듯한 깊이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을 때 시선의 패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예의상 눈을 마주치는 것과 진심으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은 당신이 말할 때 눈동자가 반짝입니다. 다른 곳을 보다가도 자꾸만 시선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말이죠. 다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수줍어집니다. 너무 떨려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는 경우도 있으니 시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언어, 보이지 않는 모방.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 원숭이들은 서로를 따라하는 데 천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동조 현상이라고 부르죠. 상대방이 물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컵에 손이 갑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나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웁니다. 심지어 말하는 속도까지 비슷해지기도 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뇌는 비슷한 사람을 더 친근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비슷해지려는 본능적인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실험해 보세요. 당신이 특정 동작을 했을 때 상대방도 같은 동작을 하는지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마음의 거울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언어, 거리가 말하는 것들. 동물의 세계에서 영역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는 개인적 영역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함을 느끼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거리감의 힘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를 줄이려 할 겁니다. 길을 걸을 때 어깨가 스치도록 가까이 걷거나 앉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더 가까이 앉습니다. 우연히 손이 닿아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요. 원래 거리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좋아해도 쉽게 가까이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오려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언어, 특별해진 당신의 이름. 이름에는 마법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름을 불러주면 더 특별하게 들리죠. 단순한 고마워와 민수야, 고마워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대상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연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평범한 대화에서도 유독 당신의 이름을 자주 언급한다면,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유독 당신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나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언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내도 안전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날씨, 일상, 가벼운 농담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 속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고민을, 가족 이야기를, 미래의 꿈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타이밍입니다.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당신의 반응을 유독 신경 쓰는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고민을 털어놓는 것과 당신의 의견을 궁금해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6번째 언어, 메시지 속 숨겨진 마음. 현대인들의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메시지와 연락 패턴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답장하고 싶어집니다. 별것 아닌 일상도 공유하고 싶어하고 대화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새로운 화제를 계속 만들어내곤 하죠. 뭐해? 라는 단순한 메시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입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는데도 연락이 온다면 그 자체로 관심의 표현이에요. 또한 답장 속도의 변화도 주목해보세요. 평소보다 빨라졌다면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락 패턴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요. 사람마다 소통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중요한 건 변화와 일관성입니다. 7번째 언어, 세심한 관찰의 힘. 사랑은 상대방을 유심히 보게 만듭니다. 평소 무관심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당신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린다면, 새로운 헤어스타일, 다른 향수, 평소와 다른 표정까지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당신을 얼마나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라든지 새로 산 옷이야? 잘 어울린다 같은 말들. 이런 세심한 관찰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원래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 무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심해진다면 그 변화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음을 읽는 지혜로운 방법. 지금까지 7가지 보이지 않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선의 깊이, 무의식적 모방, 가까워진 거리, 특별해진 이름, 열린 마음, 변화하는 연락 패턴, 그리고 세심한 관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동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논리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진짜 소중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전하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런 신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이런 신호들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 마음을 읽는 만큼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